대신 잡는 개코수학의 짱이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2학년 친구들 만나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자, 우리 개념 코칭 수학 이제 2학기 부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1학기에 함께한 친구들은 더욱더 좀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잘 탈 것 같고요. 우리 처음 보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우리 개념 코칭 수학은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러한 강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개념을 배울 때 어떻게 합니까?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 라고 바로 개념 적용 단계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 문제를 풀지 않습니까? 우리 요 교재는요. 정말 특별해요. 자, 우리가 어떤 이 개념을 배울 때 그 개념을 배우기 위한 그 과정들이 재미있는 이야기로 스토리로 꾸며지고요. 그 스토리를 우리가 해결해 나가면서 단계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실 때요. 항상 요 단계들을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선생님과 함께 우리 이 책이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개념들을 적용할 때도 여러분들이 새롭게 어떤 개념들 스스로 공부하실 때도 이러한 단계들을 만들어 나가는 연습을 해주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뭐 교재에 대한 소개는 간단히 하고요. 우리 직접 수업을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2학년 2학기 부분이 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2학년 2학기 부분의 앞단원, 제일 큰 대단원에서 만날 경우의 수, 확률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중학교 단원에서는 특히나 2학년 때 부분만 나오고요. 그 다음 이제 고등학교 과정 가서 한 번 더 만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확률이라는 큰 단원을 배우기 위해서는 여기 앞에 나오는 이 경우의 수에 대해서 아주 잘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사실 경우의 수만 여러분들이 잘 풀어나가신다면 뒷부분에 이어지는 확률이라는 이러한 소단어는 정말 쉽게 다가갈 수 있거든요. 기본이 되는 경우의 수를 끝나고 나면 확률이 이어지고 그 확률을 배우고 난 다음에는 이제 계속해서 도형 파트가 이어집니다. 우리가 1학년 때의 도형들을 좀 생각해 본다면 뭔가 도형의 기초, 우리가 앞으로 배울 이 도형들의 기본적인 어떠한 그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배웠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2학년 때의 이 도형 파트는요. 어떤 이제 수학적인 눈으로 수학적인 우리가 논리로 좀 풀어나가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등변 삼각형은 왜 이등변 삼각형이고 얘 성질들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을 배울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크게 2학년의 흐름들이 잡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어서 또 3학년이 올라가면 2학기 파트에는 통계 1학년 때 만났었죠? 그 통계가 다시 한번 나오면서 또 이어지는 도형 파트로 쭉 연결이 됩니다. 자, 우리가 3학년 때 또 2학기 부분을 잘 하시려면요. 기본적으로 이 흐름들을 잘 타서 1학년 때 기초 부분이 잘 다져져 있어야 되고 그 성질들, 기본적인 성질들이 잘 개념이 다져졌다면 2학년 때 우리가 논리적으로 파헤치는 이 과정까지도 잘 끌어낼 수 있을 거예요. 아셨죠? 항상 그 전 단계가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면서 우리 오늘 첫 번째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의 수는 크게 또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경우의 수에 관한 이 기본적인 문제 푸는 방법들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다라고 해서 다양한 이 상황에서 경우의 수를 체크할 수 있는 유형들로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사건과 경우의 수다라고 해서 경우의 수의 뜻 우리가 알아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 의미를 좀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아셨죠? 그 다음 시간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또 등장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건들을 계산하는 방법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들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잘 구분하시고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아셨습니까? 자, 그럼 오늘 즐겁게 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강 사건과 경우의 수를 보도록 할게요. 사건과 경우의 수는 무엇일까? 자, 우리 개념 코칭 단계예요. 우리 항상 이렇게 흐름으로 잘 좀 따라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짐이와 우리가 탄탄이가 항상 등장합니다. 이 두 명의 등장인물들이 이야기를 좀 꾸며 나갈 거예요. 다짐아, 이번엔 내 차례야. 자, 5 이상이 나오면 내가 이긴다. 주사위 뭐 부루마블 하고 있나요? 그죠? 이런 거 여러분들 다 해본 적 있죠? 선생님도 이런 거 좋아하는데. 자, 다짐아, 너 그거 알아? 뭘?
내가 방금 얘기한 게 경우의 수라는 거야. 경우의 수? 그건 수학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경우의 수가 수학 아닌가요? 우리 사실 초등학교 때도 한 적이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어쨌거나 간접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경우의 수라는 것은 정리를 했을 겁니다. 자, 묻는 것이 뭐였을까요? 주사위를 던져서 5 이상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러면 개념을 생각해야 되는 다음 단계는 뭐가 될까요? 항상 여러분들이 개념들을 생각하실 때, 자, 뭔가 문제를 풀어나가실 때 구분하셔야 돼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도대체 이 문제에서 묻는 게 뭐야? 라는 걸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게 정리가 됐다면 그럼 내가 이 묻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념은 뭘 생각해야 될까? 라는 단계예요. 자, 다음 단계 넘어갔습니다. 그럼 5 이상의 눈이 나오는 경우를 세어보아야 된다라는 개념을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이제 적용해서 해결을 해야 되겠죠. 5 이상의 눈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뭐가 있을까? 몇 가지가 있을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가 적용 해결 단계예요. 자, 어떻게 해결할까요? 먼저 한 개의 주사위를 던졌어요. 그럼 주사위에서는 눈의 수가 1부터 6까지 있는 거죠. 1부터 6까지 쭉 주사위가 나올 수 있어요. 모든 경우의 수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건이 있었어요. 5 이상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5의 눈과 6의 눈이 나올 때다라는 걸 체크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는 몇 가지다라는 걸 체크할 수 있어요. 두 가지다. 즉 경우의 수다라고 했을 때는 그대로 그냥 이다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내가 시행을 했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다라는 그 행동, 태도, 그죠? 그 결과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건은 터졌어요. 즉 5 이상의 눈이 나온다라는 거죠. 5 이상의 눈이 나왔으니까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요. 5도 있을 수 있고요.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주사위 눈은 6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6도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경우의 수는 몇이다? 2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것 같이 사실은 경우의 수 자체가 너무 수학적으로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요즘에 또 문제들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문제들의 이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경우의 수 자체도 우리가 일상생활을 접하면서 어떤 실험이나 관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때 나타내는 어떤 결과, 이 결과를 우리가 이제 사건이라고 하고 그 사건이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가지수를 경우의 수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것을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시행이라는 것을 우리가 해봤고 이 시행이라는 용어를 뭐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어쨌거나 주사위를 던졌으니까 그때 무엇을 5 이상의 눈이 나왔으니까 그 가지수는 몇 개입니까? 그게 경우의 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사건.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하여 시행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서 나타내는 결과입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경우의 수 자체는 그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가지수를 세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분식집에 갔어요. 라면을 먹고 싶은데 라면 종류가 되게 여러 개인 거야. 내가 그 라면 중에 고를 수 있는 거 뭘 먹을까? 그때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그 경우의 수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수학에서의 경우의 수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멀게 느끼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경우의 수는 우리가 나뭇가지 모양의 그림으로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걸 체크할 수 있고요. 자, 이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사건들의 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사위 던질 수 있어요. 이거 제일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주머니에서 구슬을 꺼냅니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상자 안에서 사탕을 고르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카드 한 장을 여러 개 중에서 한 장을 뽑는 경우일 수도 있을 수 있고요. 이거 나왔네요. 분식집에서 먹을 것을 고르는 경우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모두 사건이 일어난 거고요. 이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가지수를 우리는 경우의 수라고 표현을 하면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즉 하나하나를 빠뜨리지 않고 그리고 중복하지 않고 세는 것이다 라는 것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주신다면 경우의 수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할 수 있고요. 우리 교재 10페이지 하시고 계신 거 아시죠?